코로나19로 승려 연수에도 온라인 개강이 처음 도입됩니다. 다음 주 첫 개강을 앞둔 종단 리더십 심화 과정의 온라인 강의 제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종단 온라인 연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우려로 온전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가족을 떠난 코로나19 사망자를 위해 천도제가 봉행됐습니다. 이른 더위에도 유가족들은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유골이라도 봉헌되길 기원했습니다. 광주 공원에 봉축탑이 세워지고 광주천엔 전통등이 띄워졌습니다. 일제시대에 나뉘어졌던 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의미도 담겨 특별한 전등식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봉축의 열기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계 100대 대학을 꿈꾸는 동국대학교가 건학 114주년을 맞았습니다. 성각자들의 건학 이념과 새로운 교육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는 염원이 울려 퍼졌습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 이웃들에게 자비의 인수를 전하고 있는 한의사 불자연합회 정주화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불자로서의 소회와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승려 연수에 온라인 개강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3월부터 잠정 연기된 종단 리더십 심화 과정이 첫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다음 주 개강을 앞두고 제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승려 연수에도 온라인 강의를 도입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잠정 연기했던 승려 연수를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는 고민 끝에 승려 연수 일부 예안에 온라인 강의를 시도하기로 한 겁니다. 중덕과 정덕을 대상으로 하는 법계 과정, 종단 리더십 심화 과정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8일 개강을 앞두고 신도 교육과 수행 지도 강의를 맡은 전 포교부장, 중앙종회의원 가섭 스님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강의 경험을 쌓아온 가섭 스님도 온라인 강의는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또 플로어에서의 어떤 반응들 이런 걸로 인해서 때로는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좀 긴장감도 있어서 좀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온라인 강의를 해보면 역시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대면 강의보다도 강사의 어떤 그런 내공이 더 필요한 게 온라인 강의 준비 같습니다. 1시간여 강의를 끝낸 가섭 스님은 대면 강의와 달리 교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중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강의는 더 많은 자료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훌륭한 강의 내용, 그리고 강의 진행 스킬,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끝까지 듣게 됩니다. 점검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일반적인 온라인 강좌들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승려 연수 법계 과정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온라인 강의지만 향후 성과에 따라 확대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에 따른 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형성해 놓는다면 아마도 다양하게 우리 스님들이 그런 역량들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섭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조기룡 교수 등 종단 리더십 심화 과정 1과 2, 1차 과정 14개 강의는 오는 18일부터 조계종 승려 연수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승려 연수가 온라인 교육에 내디딘 첫걸음이 향후 어떤 성과와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는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코로나 사망자는 감염 우려로 온전한 장례나 종교의식이 치러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부처님 주간을 맞이해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광화문 봉축 황룡사 9층 목탑 앞.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정갈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한 기도를 입제하는 현장.
7일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사망자는 256명으로 소수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죽음을 맞이한 영가는 최소의 의식조차 감염 우려로 생략된 채 장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노이 측은 고인들의 기도를 위해 장례식장 방문도 시도했으나 감염 우려로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런 가족들의 어떤 환송이나 어떤 존엄에 있어서 어떤 훼손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생명을 마감하는 분들의 그 존엄도 살려주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더보다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스텔라 데이지호 희생자 어머니 윤미자 씨도 기도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한편 희생된 아들의 유골이 봉안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내 아들 뼈를 수습해 와서 그냥 제가 한번 안아봤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좋은 데 가셔갖고 스님들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노이 부위원장 고금 스님의 법고로 시작을 알린 코로나19 극복과 희생자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회는 지몽 스님이 목탁을 잡고 법상 스님이 연보를 외며 경건하게 봉행됐습니다. 기도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내리쬐는 햇빛과 이른 더위에도 엄숙한 분위기로 의연하게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기도회는 오는 21일까지 보름간 같은 장소에서 매일 진행되며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는 코로나19로 희생된 영가에 대한 천도제를 봉행하며 영혼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기도회 후 위원회 측은 곧바로 이천 물류센터 화재 합동분향소로 이동해 고인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광주불교연합회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전통등과 봉축탑을 세우고 불을 밝혔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발언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만화 주인공 캐릭터들이 한지 고유의 은은한 빛을 내며 광주천 위를 장엄합니다. 산책 나온 시민들은 종이로 만든 다양한 전통등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신기한 듯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습니다. 저는 불자는 아닌데요. 이렇게 적용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기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광주불교연합회가 지난 6일 광주 남구 광주공원 앞 다리 위에 봉축탑을 세우고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승 또 60여 개의 전통등을 공원 앞 광주천에 띄워 함께 불을 밝혔습니다. 소원등을 밝혀 남구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고 코로나19가 빠른 종식을 기원하고자 합니다. 점등식에 지역 스님들과 김병래 남구청장, 조기주 남구의회 의장 등 최소 인원들만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습니다. 김병래 남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회도 중단한 스님들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일교를 막아내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우리 대덕큰 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일단 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탑을 돌며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특히 이날 점등식은 일제강점기 때 둘러나닌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을 서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아 더욱 특별한 자리가 됐습니다.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은 원래 하나였으나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나뉘어 오늘날까지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탑을 세우고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을 연결하는 거리 등을 전시합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오는 23일 빛고울관등회를 봉행하기로 결정하고 봉축 법요식과 제등 행진만 간소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5월 30일로 미뤄진 봉축일을 20여일 앞두고 광주의 사부대중은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면서도 봉축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개교 114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각자들의 건학 이념과 새로운 교육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한정된 인원이 참석하며 간소하게 치러졌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는 동국인들의 염원이 울려 퍼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 1906년 건학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근간으로 세계 100대 대학의 도약을 꿈꾸는 동국대학교. 코로나19 위기 속 온라인 강의와 교직원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간의 결속이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며 동국의 역사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조기종립 동국대학교가 어제 본교 중강당에서 개교 11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이사장 성우 스님과 상임이사 성월 스님, 윤성희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러스 여파와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간소하게 치러지며 선각자들의 건화기념을 되새겼습니다. 이사장 성우 스님은 현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지혜와 화합이 필요하다며 주변의 어려운 학생과 이웃들을 보살피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학생들과 이웃들을 잘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서로 돕고 화합해서 현재의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개교 기념식은 코로나19를 전환점으로 동국의 새로운 교육 체계를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서 온라인 수업의 도입을 서둘러 준비해온 동국대는 바이러스 여파에도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차질 없는 비대면 원격 수업을 이어가며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대적 요구인 교육혁신을 가속화해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지향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체계와 교육당국에 있어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 미래대학으로 가는 초석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국대는 교육혁신의 비전과 함께 내년 초 시행될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앞서 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토대로 전 분야에 걸쳐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날은 학교 구성원과 동문들을 대상으로 근속상과 공로상, 학술상 등이 수여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대학으로 영구불변, 만고 성장하는 명문사로 위상을 뒤높이는 데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교육 구국을 기치로 수많은 인재불사와 사회발전의 등불이 되고 있는 동국대학교. 개교 114주년을 맞은 동국의 미래는 위기 극복의 지혜가 더해져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언론사 불자연합회가 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 교통섬에서 부처님 탄생을 봉축하는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불자들은 봉축탑에 불을 밝히며 세상에 바른 눈과 귀가 되길 소원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2, 1, 점등! 불법성 고호에 맞춰 봉축탑에 빛이 나자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코로나19로 점등식 진행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자들의 환희는 뜨거웠습니다. 생각이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중생들을 모두 다 그 무여 열반에 이르도록 제도하는 것이 큰 발언을 내는 그런 보살의 길인데, 그런 그 금강경 글귀를 보면은 바이러스도 우리가 제도할 수 있지 않나, 정정심을 가진다면 제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사 불자연합회의 봉축탑은 묘법 연화경에 기원한 8m 높이의 불국사 석가탑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석가모니 이전의 과거 부린 다보열애가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곳에서 나의 보탑이 나와 그 설법을 증명하리라고 말한 석가열의 상주 설법의 장면을 상징해 표현한 겁니다. 언불련 회원들은 봉축탑 점등 현장이 부처님의 설법 현장임을 느끼며 봉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광명의 등불은 이러한 고통을 안겨준 코로나의 완전 소멸을 기원하고 희망의 등불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등불일 것입니다. 올해 언불련 봉축 점등식에는 각 언론사 불자들은 물론 BTN과 BBS, 양 불교 언론사 대표를 비롯해 전 언불련 회장 정일태 고문, 강상구 고문 등이 참석했습니다.
매년 봉축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열고 있는 봉축 점등식 자리가 불심을 함께 키워가는 동시에 각 언론사 종사 불자들 간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력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이웃들에게 자비의 인수를 펼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의사 불자연합회인데요. 오늘 정주화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의사 불자연합회가 어떠한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9월 5일 날 재창립을 했는데 한의사 중에서 그 불자들끼리 모임인 그 신도단체입니다. 조계종 포교원 소속 진행단체인데 3년 임기 회장을 두 분 모시고 제가 2015년 또 2018년에 3대, 4대 지금 회장 재임 중이고요. 저희들은 그 뭐 흔히 이제 맑고 향기롭게처럼 자체적으로 이제 신행 활동은 이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날 조계사 그 2층에 보면 약사혈의불이 주불인 그 설법전에서 법회를 하고 그다음에 봉사는 봉사지는 세 곳을 하고 있어요. 네. 용주사는 그 1, 3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갑대 연회와는 뭐 셋째 주 하고 있고 조계사는 매월 넷째 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봉사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봉사 가시게 되면 이제 일반 그 한의원에서 진료받는 것처럼 그대로 네. 상담도 하고 그 침치료, 뜸치료, 부항 그리고 한약도 보면 재환해서 환이나 아니면은 그 제재 한약 같은 걸 그대로 처방을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용주사는 보면 그 이주 노동자 또는 그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제 선방 스님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 그 반갑대 윤회는 보면 그 부평에 가면 미얀마 법당이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네팔 법당은 동주천에 보면은 네팔 법당이 있고 평택이나 아산에 가면 스리랑카 법당이 있어요. 뭐 한인들이 보면 LA 같은 데 보면 뭐 교회나 이런 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곳이듯이 이분들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거기에 모여서 커뮤니티 형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찾아가는 봉사를 그 반갑대 윤회와 같이 하고 있고 조계사는 보면 그 장애우들 그 하고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9차, 26,000 한 400여 명을 사실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네. 또 사중에서도 좀 불편해 하시고 또 진료 선생님들도 혹시 이제 감염이 되면 보름 동안 격리가 되고 그래서 2월, 3월, 4월은 쉬었어요. 청년 불자 가운데서도 한의학을 공부하는 불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그리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 불교 한의과 대학의 불교 동아리 또는 불교 학생회가 동국대밖에 없어요. 전에는 경희대가 있었는데 경희대도 뭐 요즘 전체 학교에 보면 동아리나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무회라는 그 동국대 후배들 동아리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봉사 지원도 하고 있는데 차제의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에 있는 그 각 한의과 대학의 불자 교수님들 또는 아니면 불교 선배 동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창립을 하는데 좀 같이 거들어 준다면 창립 지원금도 한의사 불자회에서 지원해 드리고 또 계속해서 있을 뭐 봉사도 지원해 드리고 아니면 해외 봉사 갈 때 같이 연합 봉사도 갈 수 있고 네. 그렇게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용의가 있고 또 저희들 바람입니다. 예. 네. 지금 코로나19로 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의학의 관점에서는 코로나19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자,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감기와는 좀 더 다른 그 네. 역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 대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막 역병. 그
그 격리시키고 네. 뭐 못 나오게 검주를 하고 우리 흔히 이제 아기가 태어나도 보면 검주를 치잖아요. 네. 뭐 그런 의미로 격리가 사실은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면 아기를 받을 때도 보면 제일 먼저 드라마에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손 씻고 뜨거운 물 끓여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이나 동양의학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고 네. 그래서 4월 9일 날부터 전화 상담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약을 처방을 하고 한의과 대학생들도 지원해서 네. 지금 수업을 안 할 때니까 네. 약 배달도 하고 그러면서 했던 게 4월 9일에서 4월 말까지 했는데 만여 명이 그 지금 넘었잖아요. 그 중에서 2,000 몇백 명이 한약을 받았다는 거죠. 먹었다는 거죠. 그만큼 호응도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어떤 감염병이 있을 때 한방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국민 보건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전염병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먹으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보도가 많이 되던데요. 뭐 먹는 거 이거는 사실 좀 늦었어요. 네. 감염병이라는 거는 특히 이번에 보면 일찍 사망률이 보면 대부분 노인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이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평소에 면역력을 길러 놓으면 괜찮다는 거죠. 특히 이제 호흡기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알고 뭐 흔히 우리 일반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경옥고나 아니면 그 경옥고에 호흡기에 더 좋은 맹문동이나 천문동 그다음에 뭐 지골피가 들어간 익수영진고라고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그냥 면역 경옥고라 그러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상에 따라서 뭐 보중익기탕이라는 이런 것들을 평소에 드셔서 면역 기능이 정진된다면 쉽게 그 질환이 이완됐을 때도 빨리 호전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회장님이 평소에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면요? 그 반야신경에 보면 그 진실불허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실된 것은 허망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바람직한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뭐 제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그 원래 불교를 또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그 사회와 자꾸 격리되고 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뭐 진실되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다. 또 그렇게 하자면 그 부처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임재선사께서 이야기하신 수저작주하고 입처개진하라는 그런 말처럼 어디 가더라도 어떤 역할을 부여받더라도 주인처럼 멀뚱하게 객이 아니고 주인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의사 불자연합회 활동이나 또 회장님 개인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뭐 한의사 불자회는 뭐 지금처럼 세 군데 이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월 네 곳을 하고 있어요. 영주사는 한 달에 2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매주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이 조를 짜서 3개월에 한 번씩 배정이 되어서 당번일에만 가서 봉사를 합니다. 천천히 가면서 길게 가자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 거사법회를 그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그 청계산 정토사 거기서 이제 일요법회를 하고 청계산 이제 등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셋째 주는 그 정토사에서 그 만일 연불 철야 기도를 해요. 네, 코로나19로 전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자비의 인수를 펼치고 있는 한의사 불자연합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가정의 달 중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겁니다. 한편에선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까지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중요한지 잠깐 고민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